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2017년 입시, 2017년 입시부터 2015년 입시,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2017년에 이미 시험을 본 아이들 경쟁률이에요. 세종영재과고 신입생 경쟁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5년에 처음 생기고 났을 때 정원 내에 일반 전형이 얼마였냐면 경쟁률이 19대 1이었어요. 19대 1. 그 다음에 지역 우수자가 4대 1 정도, 4.25대 1. 자, 그랬죠. 근데 그 한 해 지났을 때, 그 다음 해에는 경쟁률이 27대 1로 껑충 뛰었어요. 27대 1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 거의 막 30대 1이죠. 30대 1. 그죠? 30대 1이면 30명 중에 한 명 뽑힌다는 거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이것은 거의 경쟁률이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모집 저기 지역 우수자 모집이 8.5대 1이었어요. 8.5대 1. 상당히 지역 우수자가 경쟁률이 낮죠. 그죠? 하지만 6명밖에 안 뽑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났는데,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죠. 그죠?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18대 1. 18.3대 1이니까, 여기 첫 해에 19대 1하고 비슷해졌죠. 그죠? 근데 지역 우수자는 더 늘었어요. 지역 우수자는, 8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해서 11.7, 그러니까 12대 1 정도 된 거예요. 지역 우수자가 12대 1. 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수자가 지금 10명으로 늘었어요. 2명이 또 더 늘은 거죠. 2명이. 자, 경쟁률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지역 우수자 경쟁률이 일반 전형의 경쟁률하고 어때요? 아직도 지역 우수자가 낮죠. 그죠? 그럼 올해 2018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2018년에 2018년 올해 중3,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물론 여기에는 중학교 2학년도 지원할 수 있고 1학년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10명으로 늘었는데 경쟁률은 지금 이거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랑 같아질 수도 있어요. 같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일반 전형하고 지역 우수자 전형하고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 우수자 전형을 세종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 2, 3학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모든 학교에 다 있죠. 지금 작년만 해도 없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인 학교, 학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학교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1학년에 여기서 이제 세종에서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간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 지역 우수자 전형이 더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요. 일반 전형보다 지역 우수자 전형이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세종시에 사는 학생들은 어떤 걸 지원해야 될까?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지원해야 될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역 우수자 저기 10명을 뽑는데 이 10명에 들지 못한 탈락자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 전형으로 넘겨요. 일반 전형으로 넘겨서 합쳐서 일반 전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지역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더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이 지역 우수자 전형에 해야지만 여기에서 전형을 하고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서 또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특목고들이 이런 식의 전형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외고나 경기 지역에 있는 외고는 지역 우수자, 사회통합, 일반 전형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넘겨주지 않아요. 이렇게 일반 전형은 넘겨주지 않는데 세종시에 지금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지역 우수자를 뽑되 일반 전형으로 탈락자들은 일반 전형으로 넘겨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에 사는 학생들은 지역 우수자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그 내용 중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제 기억으로 작년 걸 한번 보면은 작년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글로벌 리더십 전형 세종시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냐 하면 전형 방법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것이 지금 이게 작년 거고요. 이게 2017년 거고요. 이제 2018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내년이 2018년이니까. 그래서 지역 우수자 전형이 이게 10명으로 늘었어요.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는 학생들은 지역 우수자를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했었고요. 여기에 지도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 선생님 두 분이에요. 두 분. 그죠? 두 분. 지도교사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학생을 가르쳐준 경험이 있는 선생님에 한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기관에 있는 공립이 아니더라도 돼요. 사립학교라도 상관없어요. 공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담임 선생님이 좋고요. 담임 선생님. 그리고 3학년이다 보니까 3학년인 경우에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좋아요. 2학년. 왜냐하면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3학년 선생님들은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좋고요. 그 중에서도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이 선생님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기관이면 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영재원에 다녔다. 학교 영재원에 다녔다. 그러면 이 영재원에서 자기를 가르쳐준 지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천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 설문지처럼 써요. 설문지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추천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설문지 질문 중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통 담임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영재성이 있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재원 선생님들은 영재들만 주로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영재들만 주로 많이 가르쳤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그래도 저는 이 선생님이 좋다고 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영재고에서 면접을 담당하는,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영재원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누군지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재원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면, 자,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영재원 선생님한테 받는 것도 괜찮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은, 영재원 선생님들은 추천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재원이나 이것도 공교육 기관이어야 되겠죠. 공교육 기관. 자, 둘째는 2학년 담임 선생님 혹은 2학년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는 게 좋고요. 본인을 우리 학생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 좋겠죠. 추천서에 적힌 내용은 학생들이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완전히 밀봉해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인 다음 거기다가 도장 찍고 테이프를 붙여요. 도장 찍은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요. 만약에 여기에 찢어진 흔적이 있으면 추천서를 인정을 안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학생들이 이걸 볼 수 없다. 그럼 뭐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추천서를 써주는데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1위 우수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과제를 잘 해오느냐, 뭐 이런 질문에 이런 데다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다가. 그죠? 체크하는데 나를 좋게 평가하는 선생님한테는 이런 답변이 나오죠. 내가 평상시에 말도 안 듣고 그 선생님의 숙제를 안 해왔다. 또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청소도 열심히 안 했다. 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엄마하고 싸웠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싸웠다. 엄마 가서 막 선생님한테 따지고 막 이런 적이 많았다. 그럼 이런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 안 해요. 이쪽에다 표시해요. 이쪽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재성 평가하고 프로젝트는 알 수 없죠.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학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를 거의 찍기는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를 맞힐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거에서 낼지 모르고요. 대신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폭넓게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행 있죠. 선행하느라고 학원 다니는 거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 프로젝트 과제 하는 데는 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행한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에 1차로 보는 영재서 평가에서는 절대 선행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이 이것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선행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도 선행하는 부분이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합격했다고 했을 때 선행을 안 한 채로 공부를 해서는 상당히 학생들 사이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행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아야 수원, 수투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화 문제까지 보세요. 심화 문제. 자, 제가 이게 선행을 한 아이들을 보면은 공부를 너무 그냥 센 수학 정도, 센 수학 1, 2, 이거 한 걸 가지고 선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림도 없어요. 이런 식의 공부를 가지고는 선행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돼요. 예? 사고력을 길러야 되고. 그러면 2차 방정식 풀고 뭐 부등식 풀고 2차 연립 방정식 풀고 뭐 이런 걸 풀면서 기본적인 유형만 겨우 공부하고서 선행했다고 하는 건 이런 건 안 되고요. 센 수원을 했다, 수투를 했다 그러면 차라리 수원만 하더라도 심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심화까지. 완전 심화까지. 완전 심화 요령까지 공부를 해서, 그 학습 내용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죠. 사용할 수 있어야지 교육 그냥 책 정석 문제 한번 풀고 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선행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수원만 하세요. 수원만 깊게 공부해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적분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능력이 되면 해야지.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거 공부해봤자 다 앞에 거 다 잃어먹습니다. 수원도 못해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절대 선행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문제다. 깊게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사고력이 길러진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목고를 준비하면 되겠고요. 제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는 창의 사고력 강좌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좀 뭐 쉽지는 않아요. 창의 사고력 강좌를 진행할 건데 이 특목고 시험을 위해서 창의 사고력 강좌를 진행할 건데 천천히 일단은 뭐 해보고요. 하는 과정에서 좀 뭐 수정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